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긴 공포썰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렴한 원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집주인도 친절하고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여 망설임 없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짐을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중 방문 뒤쪽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창고가 있을 뿐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창고는 아주 오래된 듯했으며 고장난 가구들과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창고를 정리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에 숙제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던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심에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날 밤을 겨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이웃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몇 이웃은 이 집이 예전부터 문제없는 집이었다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창고문에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점차 그 소리는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견딜 수 없이 창고문을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고문을 열었을 때 먼지와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 거미줄과 함께 오래된 사진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이었고 그중 하나의 사진에서 저는 소름 돋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에서 찍은 모습이었으며 창고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워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사진을 덮고 나와 창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방 안을 휘몰아치듯 불안감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창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한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처음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몇 년 전 이 집에서 사는 한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으며 어느 날 밤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나 유일하게 창고문에서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저처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창고 문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기고 저는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동안의 공포로 인해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무겁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언가가 벽을 스치는 듯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창고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두운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질린 저는 눈을 감고 고함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며 너울거리는 목소리로 여기서 나가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종종 인터넷에서 그와 비슷한 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때 그 창고 문 너머의 암흑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를 때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잠을 뒤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주말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북의 지방에 있는 오래된 목조 한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 한옥은 예전부터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소문이 나서 호기심 많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한번 가야 할 장소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우리는 시골길을 몇 시간 동안 달려 그 한옥에 도착했다. 마치 100년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고택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옥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은 오래된 나무와 기와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었지만 이곳은 이미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폐허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온 것이라 하룻밤만 묵기로 결심하고 짐을 풀었다. 한옥 내부는 겉모습만큼이나 낡아 있었다. 벽지는 벗겨져 떨어질 듯하고 천장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각자 방을 정리하고 거실에 무여밤이 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밥상 위에는 각자 가져온 통조림 음식과 라면이 나열되어 있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한옥 내부에서 우리는 기묘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 옛날 할머니께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한 사람씩 얘기하긴 했지만 모두가 마음속 깊이 이 한옥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너무 낯선 공간과 그곳의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잠자리에 뒤척였다. 그렇게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소리가 점점 커지자 결국 방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긴장 속에 귀를 기울이자 문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 사이로 분명히 인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방의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긴 채 낮보다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가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오른쪽 벽에 큰 창문 너머에서 뭔가가 얼핏 보였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가 되어 창문을 응시했다. 그리고 순간 창문에 나타난 것은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였다. 그녀는 창문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고요한 한옥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몇 초 동안의 정적 이후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친구들은 휴대전화로 밖을 비추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밤 우리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모두가 깨어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는 바로 한옥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차에 올라 한옥을 벗어났다. 출발하고 한참 뒤 한 친구가 휴대전화로 찍어둔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는 우리가 방으로 돌아가기 전 창문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 창문에는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그 후로 지방의 낡은 한옥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귀신이 도대체 누구였고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공포스러웠다. 공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 이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작은 공동체였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최근 이사 온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소음과 혼잡을 피해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누리고자 했다. 그들이 이사 온 집은 40년 된 오래된 저택으로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신 이후로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었기에 약간의 수리와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 하지만 가족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질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이 마을에서 느린 생활 리듬에 맞춰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 아이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리숙한 어린아이의 공상이라 여겼던 부모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딸의 악몽에
서서히 걱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딸의 꿈에는 항상 한 할아버지가 등장했는데 시뻘건 눈을 가진 이 할아버지가 딸의 침대 곁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부모에게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딸에게 말을 걸었고 그 목소리는 사라지려고 애를 쓰며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잔뜩 왜곡된 음성이었다. 가족은 이 꿈이 자신들이 이사온 집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무시하려 했지만 예사롭지 않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딸의 비명소리와 두려움에 지친 부모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집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곧 그들은 그 집에서 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는 마을에서는 조용하고 괴짜로 불리었으며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오래된 질병에 의한 자연사로 생각했으나 집 안 어딘가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돌곤 했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그저 소문으로 치부했지만 새로 이사 온 가족에게는 달리 들렸다. 한밤중 가족은 집 곳곳을 뒤지기로 결심했다. 딸이 무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이 이사 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세 사람이 집 지붕 아래 어두운 다락방을 찾아냈다. 다락방은 그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자욱하고 낡은 가구와 상자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 아래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상자에서 나온 낡은 사진과 책자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힌 사진들로 보였고 책자들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적힌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인 것은 사진들 중 하나였다. 그 사진 속에는 마치 오늘날의 딸과 동일해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딸의 얼굴을 통해 사진을 보자 엄청난 소름이 돋았다. 이는 단순히 외모가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 진짜 동일 인물이라고 여길 만큼 닮아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가족들은 살며시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그때 큰 소리에 집이 흔들리고 다락방 문이 무거운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다락방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며 자꾸만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를 피해달라고 외치는 듯했다. 가족은 할아버지의 유령이 딸에게 붙어있는 무언가를 떼어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직감했다. 굳게 결심한 아버지는 할아버지 유령을 향해 섰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잃든 가족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섬뜩한 기운 속에서도 아버지는 할아버지 유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할아버지 유령은 작은 상자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를 잃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손녀는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 비통에 젖은 할아버지는 그 집에 머물며 손녀의 영혼을 구제하려 했으나 끝내 여전히 그녀의 혼이 떠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딸은 자신이 할아버지의 손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고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녀 영혼을 평화롭게 보내주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다정한 결심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 며칠 뒤 가족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석한 장례식을 열고 손녀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후 딸은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해지며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종종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공기를 느끼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눈동자 사이로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본다고 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단지 오래된 저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항상 존경과 애정을 가졌다. 때로는 그 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낱낱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 집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손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화롭게 쉬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하며 그 집이 새로운 주인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는 이 집을 중심으로
더 깊은 유대와 무언의 연대를 형성했다. 할아버지와 선녀의 이야기 속 숨겨진 비밀은 이렇게 두고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